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5명 발생하면서 휴일 영향이 사라지자 다시 5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자, 지역 사회 전반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자 방역 당국 언제든 방심하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 인구의 25%를 넘은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일요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틀간은 300명대 나오니까 기분은 좀 좋았습니다. 근데 다시 수요일 되니까 역시 올라가는데 이게 또 교수님 주별로 한번 분석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감소 추세인가요? 아니면 계속 그 평행 수준인가요? 감소 추세에 이제 들어선 거는 맞아 보이는데 이제 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어제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545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 522명이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이제 주 안에서도 요일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일 요일끼리 좀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요. 예. 그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5월 25일 날이 684명, 이제 동일한 화요일끼리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래서 거의 700명 가까운 환자가 나왔었다가 6월 1일 654명으로 감소하고 8일은 581명,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522명이 나왔으니까 거의 한 150명 가깝게 지금 감소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소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이제 주별의 각 주중에 나오는 그 최고 확진자 숫자가 나오는 날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주중 피크 일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6월 4일 날 6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 주중 피크가 725명까지 725명까지 올라갔던 게 네. 지난주에는 581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양상을 봐서는 약간은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든 걸로 생각은 되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지금 500명 넘게 환자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감염병이라는 거는 지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뛰어버리면 또 바로 7, 800명, 그다음에 바로 또 1000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아직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별로 분석한 걸 들어보니까 일단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보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1이래요. 그럼 저희가 계속 들어왔던 게 1 넘으면 확산이다. 근데 1이 넘은 거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럼?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감염된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감염 재생산 지수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단기간으로 파악해보다는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건데 현재 저희가 어떤 앞으로의 양상을 보기 위해서 재생산 지수를 짧게 단기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나 전주에 어떻게 환자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급격하게 변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생산 지수 1.01이라는 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은 감소하는 추세인 거는 맞지만 예. 이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양상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아직은 주의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기분 좋은 그 조사인데요. 75세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률 90% 이상이 됐다고 해요. 거의 다 맞으신 거잖아요. 몇 번 안 맞으셨겠지만. 고령층 환자가 확 줄었다는데 백신 영향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러한 그 예방 접종을 한 집단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는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확인이 되었고 네. 여러 우리보다 이제 앞서 백신을 많이 접종했던 국가들에서도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 75세 이상에서의 그 발생 양상을 보시면은 저희가 작년 말에 굉장히 그 코로나19 3차 대유행 때 많은 피해를 봤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 당시에 그 75세 이상의 고령층 발생률이 단위 인구 10만 명당 15.8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면역력을 갖춘 4월 셋째 주에는 7.9명까지 감소했다가 네. 가장 최근인 6월 둘째 주는 2.3명으로 거의 6, 8분의 1 가깝게 지금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백신 효과가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분 좋은 소식은 이렇게 그 고령층에서의 발생률도 감소를 했지만 예. 사망률도 많이 이제 줄었거든요. 이게 아마 고령층에서 발생이 줄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률이 주별로 놓고 봤을 때 5월 1주에 대략 한 한 주에 한 34명 정도 돌아가셨다면 예. 6월 첫 주에는 20명 돌아가시는 정도까지 한 절반 정도로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월간 사망률도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12월, 1월 달에 거의 1.5에서 3.1%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감염되면은. 예. 그랬는데 3월, 4월부터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을 해서 5월 달에 월간 사망률이 0.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망률 감소에는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 뭐 치료가 좋아진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도입했던 뭐 항체 치료제나 이런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네. 분명히 이러한 사망률 감소가 예방접종 도입 이후에 좀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봐서는 예. 분명히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가 확실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령층에서의 발생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관되어 있는 사망률도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아마 예방접종에 좋은 효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요새 백신 맞고 싶어서 어플 계속 쾅클릭 잘 안 되고 그죠? 예, 그럼 뭐 나름 이해는 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아마 예방 접종을 맞음으로써 보다도 안전하게 살고 싶다, 안전한 저 삶을 누리고 싶다라는 욕망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좋은 효과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그다음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될 거거든요. 네. 지금도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은 그럴 때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예. 내 주변에 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닐 거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랑 식사 모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예방 접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 보면 예방 접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예. 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좀 더 예방 접종, 백신이 확보가 좀 더 빨리 들어와서 더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맞으셔서 좀 이런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더 완화되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짚어본 것처럼 고령층의 확진자가 줄어들고 또 사망률이 감소하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변수는 또 변이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곳곳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어서 현재 국내 변이 바이러스 현황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환자군을 대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 입국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코로나19 양성이 되면은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수 다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감염된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집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 지표 환자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저희가 이제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은 저희가 일주일에 보통 그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게 전체 주별 나온 확진자의 대략 한 15% 전후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더니 그 중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양성액이 226명으로 35.8%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예.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확진받은 사람의 전부가 다 된 거는 아니라서 이게 전체를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건 일부 변이 바이러스가 섞여 있는 거는 이제 맞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알파 변이입니다. 예. 이제 영국 변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알파 예. 변이고요. 이게 예. 전체 변이 바이러스 확인된 것 중에 대략 한 1964건 중에 1663건으로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베타 변이, 남아공 변이와 델타 변이, 인도 변이가 일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변이 바이러스 현황은 알파 변이가 전체 변이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베타 변이와 델타 변이는 대략 한 10% 전후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주 지역 역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28건이나 확인이 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파 변이 그러니까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대부분인데 일단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 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예,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알파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가장 주요한 특징이 그 기존의 그 코로나19 비변형에 비해서 70% 정도 이제 감염력이 높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점은 백신에 의한 예방 효과, 면역 효과를 피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잘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는 그런 변이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파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사회에 들어왔을 때 조금 빠르게 전파되는 그런 양상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한 예가 저희가 이제 부산 지역에서 시작됐던 알파 변이 유행이 결국은 울산을 거쳐서 대구까지 왔었던 그런 예.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알파 변이가 지역사회 안에 출현했을 때는 이런 빠른 전파
주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제 이런 알파 변이의 확산을 어느 정도 지연시켰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유증상자와 연관되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검사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지금 감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예. 제주도 같은 경우도 물론 제주도에 입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변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제적 진단 검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주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국제사회에서 바이러스 앞에 지역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바꾸자 해서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변이가 그 순서에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백신 접종 끝난 사람 오면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데 영국 변이 바이러스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인도 변이 바이러스 많이 얘기하는데 두 나라는 제외해 놨다고 하죠. 왜 그런 걸까요? 아마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국 변이, 이제 알파 변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이 완료됐을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델타 변이가 문제인데요. 네.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델타 변이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라는 보고들이 계속 나왔었지만 인도 변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나온 그 보고에 따르면은 예.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 2번 다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알파 변이처럼 어느 정도 예방접종으로 보호가 되지만 한 번만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의한 보호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2차까지 접종하고 2주 지났을 때 화이자 백신의 예방접종률이 79%, 아스트라제네카가 60%라면은 1차만 접종했을 경우에 화이자는 30%, 아스트라제네카는 18%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영국 쪽에서 이 델타 변이에 의한 집단 감염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영국은 백신에 의한 보호 효과를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1차 접종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접종을 한 사람들은 많은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서 지금 델타 변이에 의한 집단 감염이 지금 나타나는 게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백신을 2번 맞아야지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훨씬 높다. 한 번이면 뚝 떨어진다 말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접종하는 백신 중에 얀센은 1회만 맞잖아요. 그럼 이른바 얀센족들은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얀센 백신의 인도 변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데이터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데이터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얀센 백신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변이형 중에 남아공 변이나 또는 그 남미 변이, 브라질 변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한 번 정도의 부스터는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때 이제 부스터를 어차피 모든 예방접종 하신 분들도 한 번 정도는 더 맞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델타 변이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델타 변이를 주요 변이를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임상적인 근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의가 필요한 변이인 거는 맞아 보여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 변이 유행국 명단이라는 게 또 조금 저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변이 유행국 명단이라는 건 그 나라에서 변이형 조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제 지사이드라고 부르는 코로나19 유전자가 올라와 있는 분석 사이트에 지금 한 200만 개 정도의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환자 숫자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1,500개 정도의 지금 유전체 분석 결과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 자체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 국가의 데이터만 믿고 이 리스트를 결정하는 게 맞는지 또 하나가 고민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를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분명히 위조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코로나19 음성 결과 확인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위조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그럼 입국 당시에 시행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되어야 그래야 아마 이 정책이 잘 원활하게 수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거리두기 세부 개편안을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때 네.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음 달 5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이 거리두기 완화안이 필요는 할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고령층에서의 이제 그 발생률도 떨어지고 있고 치사율도 감소하고 있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까지 저희가 1,300만 명이 예방 접종을 했는데 그게 전체 인구의 25%지만 성인만 기준으로 하면 30% 넘은 거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차피 어린애들은 못 맞으니까 학생들은 예. 성인만 기준으로 하면 30%가 넘은 거라서 예.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할 건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군들에서의 이 코로나19 확진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식의 반응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고령층에서 안 맞은 분들이 아직도 10에서 20% 존재하고요. 예.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부 고위험군에는 예방접종을 선제적으로 맞췄지만 모든 고위험군에 맞추지는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라도 비만하신 분들은 역시 코로나19에 굉장히 하이리스크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임신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는 굉장히 좀 주의해서 가야 되는 정책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다음 달에 이 완화 정책이 적용이 되면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 하나하나도 있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가 바뀌어버리거든요. 지금의 2.5단계에서 네네. 대략 한 똑같은 2단계로 가지만 예. 5가지 단계에서 중간에 있던 게 4가지 단계에서 아래 단계 부분으로 네.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적인 또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완화됐다,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고 느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보복 소비라던가 그동안 미뤄왔던 모임들을 갖는 여러 가지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분명히 주의가 필요하고 지금 정부 쪽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중간에 이행기 완화기를 좀 거쳐서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도 네.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백신 이제 6월 말까지 초반엔 정부가 1,200만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말했는데 중간에 계속 이 속도면 되겠냐 굉장히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결국에 1,300만까지 넘었어요. 미리 접종을 다 해버린 거예요, 어제까지. 지금 이렇게 빨라진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접종 속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나라의 접종 속도는 뭐 인터넷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의 그 국제전화 앞에 번호가 플러스 82거든요. 네네네. 예. 빨리빨리의 국가다. 아, 예. 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접종 속도는 다른 국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인 게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전 국민 독감 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연습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질병관리청도 대형 접종센터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네. 거기에만 얽매이지 않고 각각의 기존 인프라, 의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의료계는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예. 그러한 기관들도 전부 다 계속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방 접종이 아마도 mRNA 백신만 있었으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했겠지만 네. 좀 더 다양한 백신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예. 게 또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의 mRNA 백신 중에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보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4월 정도부터 또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물려지면서 예방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번 금토일 그러니까 17일, 18일 예약한 분에 한해서는 좀 분량이 좀 모자랄 수 있어서 취소하겠다라는 통보가 간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럼 내가 그때 맞으려고 했는데 취소되면 난 언제 맞지라는 걱정인 분이 계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분명히 국내 확보된 분량을 잔여 접종 분량까지 다 활용할 수 있었으면은 네. 그러면은
아마도 분량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었을 텐데요. 문제는 이제 잔여 접종 분량이라는 거는 이거를 여러 군데로 다 흐트러뜨릴 수 있는 분량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0명 맞던 걸 12명 맞는 거라 그러면 접종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렇지만 지금 다른 백신이 계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화이자 백신도 아마 오늘 중으로 일부 분량이 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이 또 일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런 접종을 이런 다른 예방 접종을 통해서 백신을 통해서 아마 예방 접종 일정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군병원의 실수로 장병 6명이 백신 극소량만 포함된 시검수 주사를 맞는 오접종 사례가 있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6명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원하는 인원만 재접종을 했는데 10명만 동의를 했다고 해요. 일단 아직까지는 특이 반응은 없다고 하는데 이상 반응 추이는 좀 언제까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화이자 백신이고요.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나오는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그런 혈전증에 대한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급성 이상 반응 정도만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이상 반응은 화이자 백신은 이제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으니까 그거를 30분 이내에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3일에서 7일 정도까지 보통 반응을 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반응을 보면 제가 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상 반응 여부보다도 이분들이 누가 지금 제대로 맞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면역력이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찾아서 재접종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또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이 화이자 접종을 예방 접종을 했을 때 대략 한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일부 항체 형성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항체 반응을 보고 항체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다시 접종을 시작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접종을 하지 않은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감염에서 나타나는 이제 N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 감염 또는 예방 접종에 의해서 나타나는 S 단백질 항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S 단백질 항체를 검사를 해보면은 이분들이 면역력 예방 접종을 맞아서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검사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항체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체 검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신속 항체 검사라고 부르는 신속 항원 검사와 비슷한데 항원 대신에 사람 몸 안에 생겨 있는 항체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략 한 검사 결과 나오는데 10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문제는 신속 항원 검사는 위 음성이 문제였다면 얘는 위 양성이 조금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고 그거 말고 코 속에 넣고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방식이? 아니 혈액으로 검사를 합니다. 혈액으로 해요? 네, 피를 뽑아야 되는 검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된 장비에서 들어가는 보다 더 정밀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양성 위험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은 바로 한두 시간 정도 뒤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